50세 이상의 여성 35%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미리 좀 칼슘제를 챙겨 먹고 싶은데 벌써부터. 얼마나 이렇게 자주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미리미리 대비해요, 최효정 씨가. 예. 대비해야죠. 자, 뼈 건강 지키는 식습관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치유 비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머니도 기록지나고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도 좀 아프고 그래서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까 하고 칼슘제를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기 키우면서 또 관절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칼슘 보조제 같은 거 좀 먹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평상시 식생활을 통해 남성은 권장량의 73%, 여성은 67%만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칼슘은 다른 영양소들보다 체내 흡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상황에 이렇다 보니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준다는 칼슘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칼슘 보충제 허화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그냥 드시는 것보다 알고 드시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럼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지 제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얼마 전 골다공증 검사를 받았다는 대구의 한 주부를 직접 한번 만나봤는데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골밀도가 조금 낮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칼슘제를 복용하게 됐어요. 검진 이후 내과에서 칼슘 보충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셔보시고 좀 효과를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몇 년간 꾸준히 먹었는데 별 효과는 제가 느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골밀도가 좋아졌다는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런데 1년 전 칼슘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는데요. 칼슘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좀 가다해도 문제가 된다 하는데 앞으로 제가 칼슘제를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좀 되네요, 지금.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칼슘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어떤 급격하게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칼슘이 덩어리가 돼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부족한 칼슘을 제대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제를 실제로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8년 동안 칼슘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70세 박선혜 씨. 박선혜 씨는 8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는데요. 협심증 진단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골밀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칼슘제를 먹으려고 했는데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올바른 칼슘 섭취 방법을 찾던 중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칼슘제와 함께 복용해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협심증이 있을 때는 운동도 못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운동도 하고 어디를 가든 기분이 좋아요. 칼슘 섭취에 있어서는 칼슘을 얼만큼 먹느냐 하는 양보다도 그 얼마나 흡수되느냐 하는 그 효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는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실 때는 이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 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합성 칼슘 보충제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면서 천연 원료 칼슘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천연 칼슘제는 원료 분말을 알약 형태로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부형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100% 천연 원료로만 만든 칼슘제인데요.
골다공증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극미세 가공과학 기술인 나노기술. 이 나노기술이 천연 칼슘제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 고유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이 나노기술의 특징. 여기에 나노 입자이기에 가능한 장점이 또 있다는데요. 실제로 나노 입자 칼슘제와 일반 칼슘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용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왼쪽의 나노 입자 칼슘제는 물에 쉽게 용해되는 반면 오른쪽에 보이는 일반 칼슘제는 물에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한 브랜드 칼슘제와 나노 입자 칼슘제로 임상 시험을 한 결과 나노 입자 칼슘제를 섭취한 사람의 골밀도 수치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10년 동안 꾸준히 나노 칼슘제를 복용해 왔다는데요. 나노 칼슘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은 점점 괜찮아요. 지금 10년이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거동 역시 예전보다 편해졌다고 하네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나노 칼슘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워졌는데요. 제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이제 건강을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여자들이 생리 끝나고 이러면 이제 골다공증이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노 칼슘이라가 흡수가 많이 된다 해서 와봤는데 입자를 만져보고 먹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칼슘을 보충해주기 위해 개발한 이 기술을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이 기술로 미국 식품박람회에서 기술혁신 대상을 받고 골다공증 치료를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의약품 등록 인증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칼슘의 섭취량도 중요하지만 이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얼마나 잘 돼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 칼슘 보충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랄게요.